김도영의 통합과학 2025 6장 화학결합과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6장 화학결합과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결합 두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바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어떤 결합인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결합에 따른 물질들의 성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헬륨 부근에 있는 원소들은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원소들은 보통 네온이라든지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즉, 최외곽에 8개의 전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합 루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외곽 전자를 8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온 결합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공유 결합이 더 유리한 환경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한번 각각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8쪽 원소들을 살펴보시면 18쪽 원소들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헬륨과 같은 아이는 가장 바깥쪽에 2개가 있고요. 네온과 같은 아이는 10번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그려주면 8개, 아르곤은 8개. 너무나도 예쁘게 옥텟 규칙을 차곡차곡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있어도 굉장히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18쪽 원소처럼 안정한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는 1번부터 20번 외우라고 했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엄청 시간을 많이 소모할 것이고 많이 헤맬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산소는 8번입니다. 8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8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채워지고요. 나머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6개가 채워져야 전자 8개가 채워지는데,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6개가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2개만 들어오면 될까요? 바로 2개만 들어오는 게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가지고 와서 2개를 이렇게 채워버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비금속 원소들은 그래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겁니다. 자, 2개를 딱 데리고 오면 마치 10번 같은 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더 예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그러면 2개가 있고요. 8개가 채워지지만 8개가 꽉 채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가 덜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 배치에서 7개를 채울래요? 아니면 1개만 떨어져 나가면 되겠습니까? 1개가 떨어져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금속 원소들은 바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자 껍질이 8개가 딱 차져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함으로써 바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이온들이 나 전자 필요해, 나 전자 필요 없는데, 그럼 만약에 이 두 물질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친구는 전자를 주려고 하고요.
한 친구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 전자를 주고 받는 물질이 있으면 바로 이온들끼리 정전기적 인력, 너는 플러스야 나는 마이너스인데 붙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요, 일단 이온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금속 원소들과 같이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아이와 비금속 원소와 같이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딱 보면 화학 물질이 예를 들어 NaCl이 나왔어요. 염화 나트륨이죠. 나트륨 금속인데 염소? 이거 비금속인데 금속과 비금속이구나. 아하, 이온 결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양이온은 플러스 정전, 얘는 마이너스 전기.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붙겠죠. 마치 N극과 S극이 붙는 것처럼 얘네들이 서로 붙으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 대표적인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금속 이온들이죠. 얘네들은 비금속 이온들입니다. 선생님, 근데 얘네들은 뭔가요?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로 음이온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져 가지고 음이온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의 형성은 우선 이렇습니다. 금속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 딱 되면 정전기적 인력이 딱 발생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 원자는 하나를 받아가지고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양이온, 음이온 붙어 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성이죠. 맞습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중성입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요. 얘네들이 근데 수용액 상태, 즉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잘 분리가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바로 물분자들이 수화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분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여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애들 사이사이로 가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얘네들을 서로 분리를 시키면서 바로 이온 상태로 돼버리게 하면 이 이온들이 결국은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끌리겠죠? 이온들이 이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합시다. 자, 나트륨 플러스 1가 양이온,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입니다. 그런데 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1대1 NaCl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 줄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결합한 물질이. 그래서 Na 두 개가 필요하고 산소는 하나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개 줄 수 있고 두 개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1은 보통 여기서 화학식에서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하나로만 되어 있는 이온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원자 이온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죠? 선생님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러한 질산 이온, 수산화 이온, 황산 이온 등등의 여러 가지 원소들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 전체 하나가 음이온, 전체 하나가 양이온을 가질 수도 있구나. 다원자 이온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되셨죠? 물에 잘 녹아가지고 이 이온들이 열심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선생님이 만약에 플러스 이온인데 마이너스 이온들이 막 사방팔방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 딱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여러분들 액체는 무엇이고 수용액은 무엇일까요? 액체는 그야말로 소금에 열을 가해가지고 소금 자체가 녹는 것이고요. 수용액은 물에 퐁당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얘네들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바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했기 때문에 실온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고체 상태로 단단하지만 외부 충격이 탕 가해지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상생활 속의 이온결합 물질들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금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의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은 얘네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온 상태로 분리가 되면 얘네들이 전극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에는 당연히 음이온이, 마이너스 극에는 당연히 양이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온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쫙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퉁 쳤어요. 예를 들어 소금을 탕 쳤어요. 치면 얘네들이 퉁 밀려납니다. 밀려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세요. 한 층이 이 층이 퉁 밀려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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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이 사이사이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힘이 가해졌을 때는 잘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을 한번 해보죠. 이온결합은 나 줄 수 있어 금속 원소와 나 받을 수 있어 비금속 원소가 존재할 때 이온결합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 나 전자 하나 필요한데 야, 나도 전자 하나 필요해. 난 줄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하나 필요하니? 나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너 하나 일로 와봐. 나 하나 여기로 줄게. 마치 나 8개 옥텟 규칙 만족한 것 같대. 나도 옥텟 규칙 만족한 것 같대. 서로 쉐어하는 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부족해, 우리 서로 공유하자. 나 부족해, 서로 공유해서 전자들을 공유하면서 마치 옥텟 규칙을 각각의 원자들이 만족한 것처럼 그런 결합을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금속 원자 사이입니다.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온결합처럼 전자들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내어놓아서 전자쌍을 만든다. 선생님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하, 그래서 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같은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소가 원자가 하나 이렇게 있죠.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가 필요한데 주변에서 전자 한 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수소랑 같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 가지고 와. 나도 가지고 올게. 아, 2개가 되었다. 얘 입장에서도 2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헬륨의 원자 배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얘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2개가 있는 것. 얘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2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 배치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산소, 일단 이걸 파악해야 돼. 산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5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금속 원소들이 대부분 여기 있고 여기가 비금속 원소들이다. 그래서 1번부터 일단 20번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수소, 비금속이었지? 산소,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네? 이건 공유결합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수소 몇 개 필요해? 나 1개 필요한데 산소는 전자가 2개 필요해요. 그러면 야, 수소 2개 와줘야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러면 수소가 여기 하나 전자를, 산소는 여기 하나의 산소 전자를, 얘는 수소 전자, 여기는 산소 전자를 이렇게 하면서 수소는 마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고요. 산소는 보세요. 주변에 하나, 제일 마지막에 껍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각각이 이렇게 만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한다. 무엇을 공유한다? 전자들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바로 공유전자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비공유전자쌍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바로 비공유전자쌍은 공유전자쌍이 아닌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바로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은 그냥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의 선생님 종류가 있습니까? 공유결합 종류가 있죠? 공유결합 종류에 얘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단일결합은 무엇인가요? 얘네들은 지금 9번입니다. 9번은 뭐예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플루오린이에요. 플루오린은 9번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하고 나면 이 주변에 7개예요. 그럼 전자 1개가 다 필요해. 얘도 1개가 필요해. 그러면 1개를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공유하자. 즉, 단일결합은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는 겁니다. 그럼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나 2개 필요한데 나도 2개 필요해. 야, 우리 그럼 2개씩 공유하자. 그래서 공유 한 쌍, 공유 2쌍. 공유 전자쌍수가 바로 2개인 것을 이중결합이라고 하고요. 질소와 같은 경우는 서로 3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삼중결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2 질소 분자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서 반응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렇게 단일결합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결합 모양을 쉽게 나타내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를 딱 우리가 5장에서 열심히 연습했다, 그죠? 그래주면 1개가 부족하고요. 탄소는 무려 4개가 올 수가 있고요. 질소는 3개가 부족하고요. 산소는 2개, 플루오린은 1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소와 탄소는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소는 하나를 공유해야 되고 탄소는 4개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CH4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질소는 3개가 모자랐죠. 산소는 하나씩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3개 공유하자. 그래서 NH3가 되는 겁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 모자라, F도 하나 모자라고 우리 하나씩 공유 결합해 HF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있기 때문에. 자, 탄소는요 4개가 모자란데 산소는 2개 필요해. 나도 2개 필요해. 우리 그럼 이렇게 결합하자. 그러면 마치 CO2의 한 분자에는 공유 전자쌍수가 무려 4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각각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분자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유 결합의 물질의 성질은 좀 달라요. 이온 결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대부분 물에 잘 녹았지만 공유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어떤 것들이 나오죠? 예외가 나오죠. HCl 일단 공유 결합입니다. HN 전부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고요. CHO 이런 것들도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유 결합들이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이런 아이들은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염산 물에 잘 녹죠. 얘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물에 잘 녹습니다. 얘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도 물에 잘 녹아요.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그런데 물에 녹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특히 포도당 같은 것들은 물에는 잘 녹지만 설탕 같은 것들도 물에 잘 녹지만 전류를 잘 흐르지 않게끔 합니다. 하지만 또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또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맞아요. 얘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탕과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이온 상태가 아니라 그냥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덩어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류를 잘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조금 껄끄러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대체로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아이들은 탄소끼리만 연결되어 있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로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자, 일상생활 속에 공유 결합 물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자, 다음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해야죠. 이 마지막입니다. 이 실험은 너무 잘 나오는 실험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실험이냐면 자, 홈판이라고 하는 건 뭐 이 홈이 6개 있으면 6개 홈판, 9개 있으면 9개 홈판이에요. 자, 여기 염화, 나트륨 딱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염화, 칼슘 딱 보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자, 설탕 CHO, 포도당 CH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 2개와 이온 결합 물질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각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공유 결합 물질들은 고체 상태, 실온 상태, 고체 상태 전혀 흐르지 않아요. 고체인 애들도 있고 또 기체인 애들도 많아요. 일단은 고체 상태에서는 공유 결합 물질들은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은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지만 흘려보내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설탕과 포도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 못할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은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도 당연히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수용액 상태나 액체 상태일 때는 얘네들이 잘 흐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고요. 얘네들은 녹아가지고 CHO로 분리되어 가지고 이온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분자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 상태라서 얘네들은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설탕과 포도당 같은 애들은 물에 녹긴 녹지만 얘네들이 잘 전류를 흘려보내지는 못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에 딱 정리했습니다. 공유 결합 얘네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온 결합은 간단합니다. 왜? 고체는 흐르지 않아.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는 흘러. 얘는 예외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공유결합은 좀 다양합니다. 일단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 되셨죠? 그 원리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공유결합은 또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잘 안 녹죠. 그런데 녹는 애들이 있어요. 자, 물에 잘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이 있고요. 없는 공유결합 물질들이 있더라. 즉, 물에 보통 공유결합은 잘 안 녹는데 녹긴 녹는 애들이 있어. 녹긴 녹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들의 대표적인 겁니다. 없는 애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공유결합 물질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보통 전류를 흐르지 않는데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는 게 흑연이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도 않는데 물에 녹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에 녹는 애들이 보통 이런 4개 정도의 예는 알아두셔야 돼요. 물에 녹지만 물에 녹아서 전기 전도성을 내는 것이 염화수소 또는 암모니아라고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에 녹지만 분자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설탕과 포도당 같은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야호!